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8년 만에 카라바오컵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B클럽 맨유를 상대로 숨막히는 접전으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대반전을 만드는 코너킥 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와, 진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데요. 지금부터 토트넘의 4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트로피가 달려있는 카라바오컵 8강전 토트넘 대 맨유의 빅매치가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3경기는 전날 경기하게 되면서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이 4강에 올라있는 상태고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 결과 이후에 곧바로 4강 대진 추첨이 있게 됩니다.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은 큰 변수 없이 예상대로 승리하면서 어깨를 펴게 되었는데 솔직히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는 예측 불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맨유를 무시하는 팀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감독의 전술과 조직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아모린 감독 부임하고 맨시티도 이겨버리고 유로파리그는 토트넘 순위보다 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유는 토트넘이 두려울만 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게 1무 1패, 올 시즌엔 0대3 참패. 토트넘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토트넘은 이 경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3일 뒤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는데도 토트넘이 할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맨유를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트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스펜스, 사르, 비수마,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랑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혹시 손흥민이 부상인 건 아닌가 싶어서 조마조마했는데 기자회견 때 별다른 소식 없었고 다행히 이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의외의 라인업이었습니다. 우선 이 경기마저도 래시포드를 명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래시포드 사실상 끝! 그리고 살짝 두려운 아마드가 벤치였고 오나나 골키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유의 라인업 그래도 전할게요. 바인드로 골키퍼, 3백에 리산드로, 린델로프, 요로, 달롯, 우가르테, 에릭센, 마즈라이, 페르난데스, 안토니, 호일룬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3일 뒤인 리그 경기도 대비한 라인업 같은데요. 얘들 조직력 괜찮은 걸까요? 전반 시작은 이 한 경기가 단두대 매치인 만큼 조심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 1분 30초 만에 다 깨졌습니다. 손흥민의 커트부터 드리블 질주를 하면서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토트넘의 집중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맨유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빠른 공격을 대비하려고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려고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전반 9분에 에릭센이 50m 롱볼을 배달하면서 한 차례 위협적인 순간이 있었고 코너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에릭센 왜 이렇게 연로해졌죠? 드라구신은 보면 볼수록 수비는 좋고 패스가 수준 이하인 게 계속 드러납니다. 맨유는 다른 건 몰라도 선수들의 패스 퀄리티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전반 14분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폭발합니다. 포로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나왔고 골키퍼가 쳐냈지만 솔랑케가 킬러 본능을 보여주면서 세컨볼을 곧바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와, 이게 살짝 신경 쓰인 건 VR이 없거든요. 혹시라도 선심이 깃발 들어버렸으면 골 취소가 되니까 다시 보기로도 완벽한 온사이드였습니다. 토트넘이 빠르게 골이 나온 것은 당연히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이고 단지 첼시전에서 2대0으로 앞서고도 패배했고 맨유도 맨시티에게 선제 실점을 하고도 역전승을 거둔 만큼 그냥 70분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했습니다. 맨유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토트넘의 위험한 순간들이 생기면서 심장 쫄깃한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거 버티면 바로 역습이거든요. 토트넘은 의도적으로 템포를 살짝 늦추려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빈 공간마다 맨유의 패스가 위협적이긴 했는데 진짜 현기증. 그리고 진짜 우도기보다 스펜스가 훨씬 유연하면서 좋던데요. 맨유는 30분 동안 유효 슈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포르투갈 국대 주전 달롯과 부페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계속 왼쪽을 통해서 집중 공략하려는 맨유였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차이는 딱 보였습니다. 맨유는 공격까지 진행되는 패스까지만 위협적이었고
슈팅력은 0. 네. 그래서 빅찬스가 전반 동안 0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적은 기회 속에서도 마무리가 된 거죠. 빅찬스도 3개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 2분이었는데 2분이 지나도 휘슬이 불리지 않자 토트넘 팬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양팀 점유율은 거의 대등했고 맨유의 무책임한 슈팅 포함 7개로 토트넘보다 하나 더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에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마주라이를 수비적인 선수로 바꿔놓았고 확실히 두세 명이 막아버리면서 슈팅 찬스마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겠습니다. 잘합니다. 확실히 상대가 강하면 더 잘해요. 네. 엔지 감독은 좀 애매할 것입니다. 이틀 쉬고 리버풀전인데 3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선수 교체 자체가 불안할 수 있거든요. 후반전은 양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반에 맨유 수비수가 부상으로 이탈해서 어르신 에반스로 교체한 거 말고는 그대로였습니다. 후반 30초 만에 토트넘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펜스가 적극적인 공격으로 손흥민에게 연결을 해줬고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해집더니 메디슨에게 절묘한 패스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패스가 나왔고 이어서 세컨볼까지 이어지면서 클루셉스키가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와, 2대0. 네, 손흥민의 골이 아닌 것이 아쉽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4강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45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맨유가 쫓아가려 할수록 역습 상황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손흥민은 충분히 쉬기도 했기 때문에 득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9분 만에 세 번째 득점도 터집니다. 맨유가 라인을 올리려다가 솔랑케에게 걸려들었고 솔랑케가 마무리까지 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맨유로서는 살짝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빠르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벤치가 어수선했는데 그 사이 실점을 한 거거든요. 네, 손흥민의 골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네, 손흥민은 우승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기록과도 지금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동료의 패스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가담까지 하면서 팀을 돕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대0이지만 맨유가 추격골을 넣으면 솔직히 상황 꼬일 수 있고 실제로 교체 선수들은 맨유의 더 주전급 선수들이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있으니까 계속 긴장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손흥민의 골만 나오길 더욱 응원하게 되었죠. 62분에 2m 포스터가 미친 반사신경으로 들어갈 골을 억지로 쳐내면서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는데 몇 초 만에 빌던 미스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대1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포스터가 치명적인 미스를 하면서 맨유에게 두 번째 골을 실점하고 펠레스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젠장 진짜 이건 아닌데 이기고 있는데 불안한 상황. 거기다 진짜 연장 가면 끝장입니다. 하필 토트넘은 교체 자원이 없어서 변화를 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토트넘이 30분간 밀리면서 손흥민에게도 기회가 오지 못했습니다. 이기고 있어도 심장 멎을 것 같고 어깨 축 처지는 이 불안하면서 찝찝한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단 한순간에 손흥민이 바꿔놔 버립니다. 손흥민이 맨유 수비와 경합하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솔직히 시간 지연도 필요했어요. 체력을 올려야 하니까요. 킥도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카메라에 집중적으로 비춰졌습니다. 헤딩골이나 세컨볼로 골이면 좋죠. 네. 그런데 손흥민이 킥을 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휘어서 빨려 들어가면서 손흥민의 득점이 된 것입니다. 진짜 토트넘을 구했다고 봐도 됩니다. 언제든 역전당할 분위기였고 이거 동점돼도 토트넘이 더 불리했으니까요. 이제 좀 숨이 쉬어졌습니다. 네. 추가 시간 6분이 나오고 비수마의 아쉬운 자책골성 실점이 있었지만 정말 손흥민이 팀을 구하는 득점으로 토트넘이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살았다. 손흥민 땡큐. 이상 흰수영벌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옷이 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